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87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이제 중개사무소 관리 업무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등록은 다 됐고, 뭐 결격 사유자도 아니고. 일단 중개사무소 관리에 관한 내용. 첫 번째,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네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첫 번째가 설치 기준, 두 번째는 분사무소라고 하는 게 있죠.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 그다음에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 사무소 공동 사용. 그래서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가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은 세 가지인데,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몇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냐면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1개소. 우리나라에서 자기 사무소는 딱 몇 개라는 겁니까? 1개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뭐 사무소를 여기저기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1개소라는 거예요. 사무소는 1개소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가 안 됩니다. 옛날에 이제 뭐 떴다방 같은 거 있죠. 파라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래는 이제 1개.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주된 사무소는 1개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1개.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무엇을 둘 수 있느냐? 네, 분사무소라는 걸 둘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분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분사무소는 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두고 싶은 법인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수 있다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지문 둘 수 있다. 어디에다가 신고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이때 말하는 등록관청은 어느 등록관청입니까? 네, 주사무소 등록관청이라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이 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개소,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고,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사무소에 대한 분사무소 설치 기준.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주사무소 관할구역, 주사무소가 속한 주사무소 관할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별로 분사무소를 2대,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말하는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할구역 안에, 같은 관할구역 안에 2개, 3개를 못 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이때 말하는 시군구죠.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두는데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고, 그러면 해운대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에다가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같은 시군구에는 2개, 3개를 둘 수 없고 그 말이.
우리나라가 총 예를 들어서 100개의 시군구가 있다 그러면은 몇 개까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까? 99개, 99개 둘 수 있어요. 한 개는 주된 사무소니까. 자, 여기 첫 번째 기준이거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책임자 이래 부릅니다. 책임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 그런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네, 특수법인 이래 불렀죠.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자 규정을 배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책임자 규정을 배제하겠다는 말은 자, 반드시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는?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그냥 자격증 없어도 특수법인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를 그냥 자격증 없는 사람도 둘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 설치 기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설치 절차가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절차로서 분사무소를 두려는 자, 법인이 되겠죠? 분사무소 두려는 자는 자, 첫 번째 설치 신고라고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등록 신청이 아니라 설치 신고할 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중요하죠. 어디 간다고? 네, 주사무소 등록관청 갑니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가야 돼. 설치하려는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설치 예정지역 관할이 아니다는 얘기지. 자, 등록관청에 갑니다. 주된 사무소. 자, 갈 때 설치 신고서를 가져가겠지. 설치 신고서. 자, 여기에다가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자가 누굽니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책임자는 아까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았다고 하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이 필요해요. 수료 확인증. 자, 두 번째. 여기 중요하네. 자, 뭘 설정하고 들어가냐면 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보증 설정 증명서류. 아까 등록 신청할 때는 이 보증 설정을 언제 했습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실일에는 서면 통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를 했잖아.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 보증 설정 신고를 들어간 거 아니잖아, 그죠? 통지받고 나서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신청을 할 때 내가 신청을 했는데 등록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리 보증 설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통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보증 설정을 하는 거고, 이제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이미 법인이 등록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보증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죠?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사무소 확보 서류에서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재가 지연되면 요거잖아요.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지연 사유서. 기재지연 사유서도 함께 첨부. 기재가 지연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면 요거. 자, 첨부할 필요 없는 게 있네. 첨부 X. 아까 잠시 했어. 똑같아요. 첨부 X. 첫 번째 뭐? 첫 번째 뭐? 누구 자격증? 책임자 자격증. 이거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들어봤죠? 두 번째,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세 번째, 건축물 대장. 이것도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될 사항. 요거.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설치 신고를 했을 때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신고 확인서, 같은 말로 신고 필증입니다.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체 없이 자,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다가 통보합니다.
주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고, 그죠? 분사무소를 여기 남구에 두고 싶다. 울산 남구에. 그러면 설치 예정지역 관할은 남구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운대구청이 남구청장한테 통보하는 거지. 남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지. 자, 요런 절차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거 절차.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번째가 사무소 공동 사용입니다. 사무소를 어떻게 하겠다고? 같이 사용하겠다는 거지. 왜? 사무소를 왜 같이 사용합니까? 귀찮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 돈만 많으면 말로 귀찮게 막 같이 사용 그렇습니까? 근데 법에 돈이 없어서 그래 적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할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법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자, 뭐 서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최초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아니면 두 번째, 사무소를 이전할 때, 이럴 때 뭐 어떻게 한다고? 사무소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업이 아닙니다. 동업이 아니야. 동업 아니고 사무소만 딱 같이 사용해요. 사무소만. 동업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이쯤 항상 제가 이제 좀 공동사무소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 뭐 서로 뭐 서먹서먹하고 그죠? 뭐 다들 뭐 마스크 깨가지고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얼굴도 몰라 지금 뭐 진짜 뭐 얼굴도 몰라요. 작년까지만 해도 2월달 되고 2월달까지 좀 괜찮았잖아요. 그럼 대충 알았어요. 수강생들이 누군지.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아예 수강생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못 알아봐. 눈만 보이고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하잖아. 이게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막.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막 상상과 다른 사람, 예상과 다른 사람. 대부분 또 달라. 예상하는 얼굴하고 달라요. 눈만 봤을 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 예상과 달라. 그래서 하여튼 뭐 몰라 전혀 어떤 얼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나중에 조금 친해지잖아요. 공부 좀 하고 이제 남아서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이래 하다 보면은 약간 친해집니다. 친해지면 서로 이제 맞는 사람끼리 이제 약간 어울려요. 이렇게 그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밥 먹다 보고 뭐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한 7월달 8월달 되면은 약간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서로 마음도 잘 맞고 뭐 성격도 잘 맞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제 뭐 같이 한번 나중에 합격 점수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한번 같이 해보자. 동업하는 형식으로 해보자.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바보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지금 바보들끼리 지금. 바로 3개월 만에 바로 다 돈 다 지금 흘리고 바로 지금 집에 가야 돼 또. 절대 안 돼. 동업은 물론 안 되고 서로 같이 뭐 그냥 공부할 때야 마음 잘 맞는 거지. 사람이 또 돈이 또 연결이 되고 이러면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렇죠? 서로 또 이상한 모습을 다 뭐 이렇게 발견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동업 이런 거 하려 하지 말고 하려면 혼자 해. 그냥 혼자서 하고. 안 그러면은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 좀 하는 사람들 한 명,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한 명 모셔가지고 1년 정도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게 좀 좋아요. 돈이 좀 여유가 되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일을 하든지 그 소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개업을 하든지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게 좋아. 근데 같이는 안 됩니다. 그렇지? 바보들끼리 안 돼. 자, 그런데 그거는 동업인데 같이 동업이고 이건 뭐냐면
사무소 공동 사용은 사무소만 딱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별개, 개별이에요. 개별. 자, 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때 우리 등록관청에서는 별다른 뭐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별,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부칙도 같이 끼워줍니다. 부칙도 끼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같이 공동사무소 할 수 있어. 종별 관계 없다는 얘기지. 수는 관계 없어요. 두 명이서 하든, 세 명이서 하든, 10명이서 하든, 100명이서 하든 관계 없다. 면적은 관계 없어요. 사무실 뭐 면적, 이거 뭐 커야 되는 거, 뭐 인원에 따라 커야 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다른 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 의무. 공동사무소 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하는 게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모든 법률 관계라든지 법률 관계와 업무 관계가 뭐가 된다고요? 업무 관계가 개별입니다. 개별, 각자. 고용인도 각자 고용해야 되고, 뭐 간판도 각자 걸어야 되고, 휴폐업도 각자 해야 되고, 모든 업무가 다 각자예요. 행정처분도 각자 받아.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밥도 각자 먹어야 돼. 각자 막 책상에서 앉아갖고 각자 먹어야 돼. 막. 모여서 같이 먹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각자니까. 각자, 개별. 도시락 싸서 각자 먹어야 돼. 자, 그런데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개설 등록을 할 때 공동사무소를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를 첨부해야 돼요. 등록할 때, 등록 신청할 때 한 가지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한 가지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승낙서 있죠? 등록할 때, 그렇죠.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그 다음에 이전할 때도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는 소리지. 요거만 첨부하면 되지. 별다른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나옵니다. 다른 기업의 승낙서 이렇게 안 나오고 건물주의 승낙서, 임대인의 승낙서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의 승낙서? 다른 개업.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자, 그런데 모든 기업에 대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 업무가 지금 업무 정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업무가 정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동 사무소를 제한한다는 얘기지. 업무 정지 중인 기업 공인중개사. 그럼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냐면 이렇게 제한하죠. 첫 번째, 업무 정지 중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한테 승낙서를 써주는 방법. 승낙서를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업무 정지 중인데 다른 기업이 사무소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내가 승낙서를 써주면 안 돼. 이 승낙서를. 자, 그런데 이미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어요. 이미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우리는 공동 사용 중이었어. 그러면 계속 공동 사무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경우는 제외. 자, 두 번째는 업무 정지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해서 사무소를 어떻게 한다고? 이전하는 방법. 사무소 이전하는 방법. 자, 업무 정지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해도 됩니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업무 정지 중인 개업도 사무소 계약 기간이 다 되면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라고? 혼자 가요. 알아서 단독으로 혼자 구해서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 가야 돼요. 혼자. 그래서 업무 정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지 88페이지에 있네요. 자, 8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양가로 2번에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몇 개만? 한 개만 두어야 한다. 이 뜻이 이게 한개소란 얘기입니다. 한개소.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줄에 이동이 용이한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이런 내용이 두 번째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첫 번째 줄이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니, 제외한 동그라미, 시군구별로 분사무소 2대,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은 시군구 안에는 2개, 3개를 둘 수가 없다 그 말이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책임자라고 나오죠.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첫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 밑에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게 책임자 규정 배제.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자, 양가로 3번에 분사무소 설치 절차로서 설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 줄에 설치 신고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제출한다고요, 이거를? 중요하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이 말입니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 말이지. 자, 그때 자격증을 첨부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격증 어떻게 한다고? 예,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인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는 거. 그러면 어떤 서류 첨부해야 됩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기역.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니은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디귿. 예, 사무소 확보 서류 이래 보시면 돼.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 할 때는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면 세 번째 줄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자, 그러면 적합하다. 그러면 뭘 줍니까? 신고 확인서. 다른 말로 신고 필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다가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교부는 안 봐도 됩니다.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설치 신고서 있죠? 설치 신고서. 자, 요게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사항, 안에 내용, 기재사항, 어떤 사항 기재해야 되는지 이 시험 문제 물어봤었습니다. 이거는 다음 순환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공동사무소 돼 있네, 그죠? 92페이지. 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돼 있잖아요. 사무소를 두 번째 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가 정지 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동 사용 제한하는데 어떻게 제한하느냐? 동그라미 1번.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다른 기업과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을 위해서 승낙서 주는 방법. 또 2번은 뭐냐면 또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사무소 이전 신고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이 사무소 이전 신고하기 위해서 승낙서 주는 방법. 승낙서를 1번, 2번에 승낙서를 써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번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공동사무소 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하는 방법. 그래서 승낙서를 써줘도 안 되고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 이전해도 안 된다. 사무소 이전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사용 절차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개설 등록 있죠? 개설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 공동 사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고? 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업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다른 기업의 승낙서 첨부해야 돼. 건물주의 승낙서, 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보면은 겸업 제한 등 해가지고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업무 범위 등. 첫 번째가 이제 업무 지역 범위예요. 자, 업무 지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좀 틀리는데 업무 지역적 범위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하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자, 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과 법인인 기업은 업무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업무 지역은 전국입니다. 전국에 있는 거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두 사람 누군지 아시죠? 자, 두 번째 부칙상의 기업은요. 부칙상의 기업은 업무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지. 첫 번째 원칙적으로 업무 지역이 어디냐면 자기 사무소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울산 여기 남구에 부칙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부칙은 어느 지역까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울산 광역시까지만. 울산 광역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울산 광역시 내에 있는 중개 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특강도니까. 사무소 관할 특강도. 근데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국장한테 이제 설치 운영한 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설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일단 부칙이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국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가입을 하고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가 되어 있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 자기 관할구역 특강도 외의 지역의 중개 대상물 중개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특강도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서울에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하십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업무 범위예요. 자, 업무 범위인데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기업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기업은 업무 범위에 있어서는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한 없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법에서 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거지. 미용실을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머리 뭐 깎고 파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오는 거잖아. 일단은 뭐 집이 있든 없든 간에 하여튼 그러면 머리를 이제 파마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2-3시간씩.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은 상태에서 아파트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성사되면 1년간 파마 무료. 파마가 아니고 파마는 비싸요. 파마는 비싸다. 그래서 커트 무료. 저도 2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기 때문에 파마에 비쌉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고. 여자분들은 사실 뭐 파마 뭐 오래 안 하더라고. 오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하여튼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는 기본적으로 깎아줘야 돼요. 머리. 그리고 저는 2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 파마를 해야지 일단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앉아 있으면 뭐 2-3시간씩 이제 막 오래 머물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충분히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영업도 되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 건 하면 딱 1년간 커트 무료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홍보가 딱 되고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합격해가지고 또 미용 기술을 배우라 소리 아닙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헤어라인 뭐 있어요. 이미경 헤어라인인가 그런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더라고. 굉장히 이제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자, 하여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 공인중개사인 기업은. 두 번째는 부칙상의 기업 공인중개사는 부칙은요. 변호사법에서 딱 제한을 두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공매 업무예요. 경공매 업무 요거를 못하게 합니다.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칙이요. 부칙은 경공매 빼고는 이 공인중개사인 기업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
자,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법인인 기업이에요. 요게 시험 나오는 거지.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이제 중개업을 기본적으로 하지. 여기다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6가지 업무만 할 수 있어요. 6가지 업무. 이게 아까 등록 기준에서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예요. 이게 14조에 규정된 업무라. 되겠습니까? 요게 단독으로 시험 나와. 단독으로. 올해도 분명히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어요. 31회 때 작년에 나왔어요. 조금 이제 약간 까다롭게 나온 편이었지. 그죠? 글자를 한 글자를 바꾼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냈어요. 그래서 국어적으로 좀 냈다 보면 돼. 네, 그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완벽하게 풀려면 기본 조문을 조금 머릿속에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냐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자,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임대관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법에다가 딱 정확하게 임대관리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라고만 적어놨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업무예요. 할 수 없는 업무. 또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라고만 적어놨다?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이라고 적어놨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 관리에는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지 좀 맞추려고 하면 일단은 기본 조문 요거를 확실하게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에요. 뭘 해주라고? 상담을 해주라고 해요. 컨설팅, 상담을 해주라고 해요. 상담을. 근데 부동산의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 이렇게 나오면 그건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자,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뭘 얘기합니까? 토지하고 건축물,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들어갑니다. 건축물. 이용에 관한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컨설팅.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에요. 반드시 누구 대상으로? 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돼. 여기에 일반인 대상, 뭐 그냥 소속 대상으로 한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건 할 수 없어, 법인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무슨 대행? 네, 분양 대행이에요.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하면 틀렸습니다. 할 수 없는 업무고 반드시 분양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토지의 분양 대행 이렇게 나왔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토지 없잖아. 그렇죠?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래 나와야 돼. 자,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법인은. 뭐 해주라고? 소개. 이사업체, 도배업체 하는 사람을 의뢰인한테 소개시켜줘야 돼. 그리고 용역하는 사람을 알선, 소개해요. 용역업을 직접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도배, 이사업체 운영은 이 공인중개사의 기업과 부칙은 할 수 있습니까? 도배, 이사업체 운영은 이 두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제한 없고 이 부칙은 공공매 빼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도배업체, 이사업체 운영해도 돼. 청소업체 운영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혼자서 막 중개단 해주고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서 입주 청소하고 난 다음에 혼자 가서 또 도배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사 다 날라주고 한 달 동안 병원 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혼자 다 할 수 있다니. 혼자서 다 해보려고 막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기라고 지금 혼자서 하다가 막 병원에 들어 눕습니다 진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은. 근데 법인은 반드시 소개. 알선. 자, 문제 나온 적 있지. 용역의 제공 이래 나왔어요. 안 됩니다. 용역의 제공 이 말은 용역업이에요. 그래 할 수 없어요. 그 법인이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경매, 공매, 경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대리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자,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업무? 이게 경공매 업무예요. 경공매 부동산에 관해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은 경매 부동산 있죠. 공매는 관계없고요. 공매는 등록 안 해도 되고 아예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요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만 하고 싶다. 그러면 등록 안 해도 되는데 경매 관련 대리하려면은 등록해야 돼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따라서 등록해야 돼요. 그거 한 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낸다고, 이거를. 나오는 문제를 알고 들어간다니까, 우리는요. 나옵니다. 분사무소, 저 사무소 설치 저런 것도 저 중에서 이제 하나 나와요. 저거는. 물론 이제 분사무소 설치 절차 중에서 낼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묶어가지고 이제 보통 내거나 사무소 이전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내거나 그렇게 냅니다. 근데 얘는 이것만 딱 한 문제 내요. 이거만. 법인의 등록 기준처럼 또 한 문제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됐어.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자, 93페이지. 93페이지 보면은 지역적 범위가 나와 있죠. 그죠? 1번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기업은 업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 줄. 전국이라는 얘기. 전국.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칙은 어디라고요? 원칙적으로 기업,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방도입니다. 그런데 니은, 그러나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지역, 관할구역 밖의 중개대상물도 중개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디귿은 뭐냐면 이 부칙이 뭘 한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부칙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해서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칙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전국으로 넓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중개대상물 범위는 뭐냐면 종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뭡니까 중개대상물은? 토건 입간공유로 동일하다는 얘기지. 부칙도 토건 입간공유예요. 자, 뒤에 넘어가면 취급 업무 범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네. 개인인 개업. 자, 개인인 개업이라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과 부칙사의 개업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중개업 외에 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부칙이 이래 어떤 말은 없어요. 업무 제한의 말은 없는데 변호사법에 부칙이 경공매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칠판에 있는 대로. 자,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가 딱 정해져 있죠. 14조에 박스 해보세요. 박스 보지 말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2번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에서 양가로 1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러니까 임대관리 할 수 있고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 대행을 해야 된다. 관리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세부적으로 좀 많이 설명해 놨는데 크게 이제 뭐 필요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문을 확실하게 이제 알아두고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양가로 2번에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죠. 이거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하고 상담을 해주란 말입니다. 컨설팅. 양가로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교형기법, 교형정보 제공. 반드시 누구 대상으로? 네,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이라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뒤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무슨 대행? 분양 대행이네. 토지는 안 됩니다. 토지는 분양 대행 안 되고 분양,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이렇게 나와도 할 수 없는 업무다. 그래 보십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 동그라미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동그라미. 하여튼 소개하고 알선 해줘야 된다. 직접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법인이요. 양가로 6번에 경매 및 공매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입 신청 대리. 자, 자 그러면 니은에 보니까 대리 업무를 하려면 지방 법원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예,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경매 관련, 공매는 아닙니다. 경매 대리 업무라 적어놨잖아.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지방 법원에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귿이 뭐라 돼 있어요? 경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그 밑에 줄에 법원에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뭐 입찰 신청, 매입 신청 대리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딱 한 가지만 등록하네요. 어떤 경우? 경매 부동산에 관한 입찰 신청, 매입 신청 대리 이거 등록합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고용인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에 막 스팀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하루에 조금씩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계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1차 위주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 개인적인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하시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 중개사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겠죠? 그래야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날씨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또 풀렸네, 그죠? 또 풀렸다가 또 추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이렇게 또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